쌍용건설이 재무구조 개선과 결손금 보전을 위해 보통주 50주를 한 주로 합치는 감자를 결정했습니다. 자본금은 1,488억여 원에서 3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며 새 주식은 오는 6월 28일 상장됩니다. 10대 그룹이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위해 보유 중인 투자 목적 부동산이 13조 6천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임대 수익만도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왕적 효력이란 비판을 받는 금융지주사 회장의 권한이 줄어들고 책임은 강화됩니다. 정부는 부당한 자회사 인사 개입 방지 등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세종시 땅값이 12개월 연속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땅값이 전월 대비 평균 0.07% 올랐고 세종시는 0.63% 상승해 1위를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서입니다. 3월 25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봄을 시샘하는 추위인가요? 추위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건강에 각별한 추위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증시부터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계속되는 조정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을 염려시켰던 증시가 오늘 그런 우려감을 한 번에 좀 불식시키려는 듯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5포인트가 오르면서 코스피는 1973.91까지 단숨에 올라섰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게 살짝 아쉽다 싶은 생각은 드네요. 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 강도가 좀 줄어들었다는데 위안 삼을만 하고요. 약 마이너스 7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 그동안의 시장을 좀 관망하는 듯하던 기관이 오늘 1,200억 가까이 사들이면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이제 적절로 주워 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듯 상당히 많은 양의 매입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1.86포인트가 반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549.39로 여전히 550포인트대 언저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오늘은 코스닥에서 팔고 있고요. 기관은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에서 약 500억 가까이 비교적 많은 물량을 내놓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7.7원이 하락하면서 1,111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최재식 팀장과 함께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키프로 사태 또 새 정부의 정책 발표와 관련해서 시장의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슈로 보는 종목에서는 최희승 차장과 함께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지 또 은행과 증권주의 약진 단기적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겠습니다. IT 업종의 강세는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분석하고요. 네, 이번 주 예감은 이광호 팀장과 함께합니다. 새 정부 정책 발표 관련된 경기 모멘텀의 기대감은 어떠한지 여전히 답보 상태인 C캐스터 협상과 관련해서 또 유럽발 변수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점을 짚겠습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 박현상 대리와 함께 유니슨에 대해서 풀겠습니다. 네, 오늘장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특징부터 점검해 주십시오. 네, 오늘 기관의 저가 순매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3주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가 오늘 이제 첫 개장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동안 상대적 강세를 보였던 코스닥 지수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다시 선물 비롯해 주요 글로벌 증시가 강세인데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방안에 대해서 합의했던 소식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가 지난주까지 많이 하락했던 점이 또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대내적 변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키프로스가 극적인 합의를 했고, 새 정부에서 경제정책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소폭 하락 움직임인데요. 자,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네. 일단 키프로스 구제금융 협상이 자세하게 발표는 안 됐는데, 그 부분도 있고 또 대내적으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든지 추가 경영 예산 발표,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또 기업으로는 예상을 상향해서 갤럭시 S4의 사전 예약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저는 키프로스 문제는
오늘 그 트로이카에서 이제 그 잠정적 합의가 있었다고 나왔고, 대내적인 이슈가 상대적으로 저는 더 국내 증시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적인 문제로 인해 상대적 약세를 많이 보였다는 측면에서 그런데요. 지난 금통위 때 이제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넘어오면서 외국인 매도에도 많은 영향을 줬었습니다. 근데 새 정부의 내각이 더 확실히 이제 완결이 되었고, 그러면서 경제 정책 방향이 나오는 거라서 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2009년 이후 오랜만에 추가 경정 예산이 발표되는 점, 내수에서 부동산 관련 부양책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4월달 둘째 주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여러 가지 흐름 볼 때 국내적인 이슈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에서 9배 수준이 한 1917 정도 되는데, 지난주에 장중에 1950 이하로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0 이하에서는 스마트 머니 저가 매수 수입이 또 많이 기대돼서 당분간은 낙폭과대 측면도 있어서 또 모멘텀도 있고 해서 좀 상승 방향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낙폭과대와 여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을 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떤 업종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뭐가 많이 떨어졌나 보니까 금융업종과 조선, 운송 등이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 가운데 내수 부양과 가격 메릿 그리고 현 정부의 그 은행 장기적인 M&A 여러 가지 이제 공적자금 매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은행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예상 상해에서 갤럭시 S4가 회의에서 사전 예약 판매 예약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관련 대표적 부품 중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될 텐데, IT 부분하고 은행 부분이 가장 이제 좀 매력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제 그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때 강했던 음식료, 헬스케어, 일부 중국 소비주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좀 약세를 보여주겠지만 조정 시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더 돋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제 1분기 실적들이 각 기업별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좋을지 나쁠지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것이고요. 우리 증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까요? 네, 아주 그 1분기 전체적으로 계속 최근에는 컨센서스가 계속 하향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미 선반영된 측면도 있고 또 실적이 많이 좋다고 해서인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적 발표 전에 좀 그러니까 숨을 골라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종목들은 실적 시즌쯤 가서는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주가 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혹시 기본적으로 실적 시즌에 다가올수록 좀 실환매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적 호전주가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 마감 전략까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낙폭과대주를 들고 있다면 홀딩하는 부분이 계속 유효한 것 같고요. 주수가 늦어도 다음 주 주중까지는 부동산 규제 안까지 다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월 첫째 주 들어가부터는 삼성전자의 잠정 1분 실적 시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낙폭과대주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실적 호전율가 조정을 받는다면 좀 더 이렇게 조정 시에는 좀 저가 매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의 분석과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를 통해서 관련 종목의 흐름을 분석하고요. 또 전략까지 세워보는 이슈로 보는 종목 코너입니다. 자,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의 최희승 차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장 이슈 세 가지로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월말과 분기말이기 때문에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 좀 나오는 부분하고요. 관련 종목들로는 뭐 이제 업종 대표주들, 삼성전자, 뭐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현대차, SK이노베이션 이런 이제 업종 대표주들이 지금 오늘 약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특히나 또 은행 그리고 이제 증권주 이런 금융주들이 오늘 좀 다소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현대증권 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IT 강세가 계속적으로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드레싱 효과 기대해서 자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단은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상당히 좀 강하게 해주는 모습인데요. 지금 한 5,700억 정도 선물 매수.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한 730억 매도, 기관이 한 1,220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선물 매수를 통한 프로그램 매수로 시장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월말이나 분기말이 되면은 이제 운용사 쪽에서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장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업종 대표주들, 앞서서 이제 나열해드린 그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환율이 오늘 7원 80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갖고 있던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해서 다시 시장으로 이제 그 자금 여력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환율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달러를 팔다 보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자금을 우리나라 증시에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앞서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매수라는 점은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한 가지 아쉬운 부분. 예, 전반적으로 오늘 장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는 은행주와 증권주가 요즘 들어서 이제 뭐 약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런 효과가 과연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인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네, 지금 뭐 은행 증권주들 오늘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라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종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크게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오전에 이제 그 키프로스 구제금융과 관련돼서 합의안이 도출됐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오늘 금융주들이 상당히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기다가 또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낙폭이 좀 컸다라는 점, 따라서 외국계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부분이 오늘 그 상승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의 이제 뭐 주택 지표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표 그리고 이제 뭐 건설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점진적인 이제 경기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증시의 점진적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은행 증권주 관련해서는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에 눈길을 주십니까? 네. 지금 그거 하기 전에 좀 윈도우 드레싱 관련해서 이제 네, 관심 예. 정보를 좀 빼먹은 것 같은데요. 네. 예, 그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그 윈도우 드레싱 관련해서는 역시나 뭐 오늘 지수 상승의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갤럭시 S4의 선주문이 갤럭시 S3에 비해서 한 466% 정도, 약 4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매수를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16만 원 그리고 손절가 16만 원에 160만 원 그리고 손절가 145만 원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금융주 중에서 지금 이게 만약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레벨업의 단초라고 봤을 때 지금 증권주들 앞으로도 계속 좀 좋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컸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드 환매가 좀 이제 잦아들겠다. 2,000포인트 전후로 해서 펀드 환매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오늘 기관 매수에서 보시듯이 추가적으로 뭐 펀드 환매는 좀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제가 준비를 했을 때보다 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5.4%. 그래서 2,050원 올라서 39,900원인데 4만 원 언더에서 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는 오늘 하루 일시적인 것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짧게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뭐 2,000 넘어서서 계속해서 쭉쭉 레벨업해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는 1차적으로 42,000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36,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은 오늘 하루 매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분할해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주문도 함께 주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IT 업종의 강세가 일시적인 부침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추세 자체는 꾸준합니다. 자, 이런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IT 업종의 강세는 단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함께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갤럭시 S4 같은 경우에 선주문이 4배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작년에 이제 국제 가전 박람회에서 신규 제품들, 신제품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출시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IT 업종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요소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순히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을 견인하는 건 맞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종목들로 이런 부분 이제 상승이 이제 좀 전이가 될 수 있다. 상당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에서 어제 이제 마이크론이 한 10% 이상 급등을 해줬고요.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와 좀 견주어 볼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애플도 2%대, 그리고 인텔 같은 종목들도 1.38%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IT 쪽으로는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이제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LG그룹도 IT 반도체 혹은 이제 스마트 기기 쪽에 이제 대대적인 신규 투자가 이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목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삼성전기가 가장 눈에 띕니다.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도 한 두어 차례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 메리트가 좀 부각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전기 올해 그 예상 매출액이 한 8.9조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매출액이 7.9조 원, 1조 원 정도 늘어난다 그러면은 한 12% 정도 늘어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그 EPS 6,631원, 대략 15 정도만 준다 그래도 10만 원은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그런 주가 수준인데,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고, 오늘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서 매수하시기에 좀 부담스러우시긴 하겠습니다만, 대략 매수가로 잡아드릴 가격은 한 96,500원, 좀 단기적으로는 좀 눌림목 나왔을 때 매수해보자.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 따라 붙어야 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지난 고점에서 이제 뚫지 못했던 한 11만 원 구간인데, 일단은 이제 쌍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11만 원 정도까지 일단은 보시기 바라겠고, 돌파된다 그러면은 재매수를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 저점 부분인 한 21선 이탈하고 61선 이탈할 수 있는 9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오늘도 4.3%가 오르면서 지금 현재 99,300원인데요. 이 가격대보다는 조금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해주십사는 그런 주문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사당점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 세 가지 이슈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예감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상당히 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 강세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26포인트나 상승해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증시를 가름할 일정들, 먼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번 주에 국내적으로 보시면 새 정부의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시장에 활력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으로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 또 시퀘스터 협상을 두고 여전히 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적인 방향을 이끌어 나갈지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더불어 이어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변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게 유럽 쪽에 대한 시각을 좀 더 걱정스러운 시각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 전해지는 소식도 이번 주 증시를 뒤흔들 만한 재료가 있어 보이는 만큼 확인해 보셔야 될 변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발표 등등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하나하나 꼼꼼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정부 초기에는 정책의 영향에 따라서 증시나 종목의 움직임이 상당히 연동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더욱더 관심을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오후에 발표될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 부동산 정책들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증시든 부동산이든 여러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상당 부분 모아져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전망을 내리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이번 주 오늘 오후에 그 회의를 거쳐서 이번 주 중반쯤에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새 정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국내 증시에 모처럼 좀 긍정적인 소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규모 자체는 10조 원 규모로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새 정부의 그 경기 부양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수령이 돼 보이는 만큼 분명히 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경제 정책 방향은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의 그 의견 조율을 거쳐서 이번 주 중반쯤에 공개될 예정에 돼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그 맥락을 놓고 보자면은 그동안 증시의 부진 주된 요인 중에 하나로 손꼽아져 왔던 게 정책 공백이 지적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렇게 지적되어 온 만큼 증시 입장에서는 큰 고민거리 하나를 던다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경정 예산이 이렇게 지금 2009년에 이어서 4년 만에 이제 편성이 되면서 기준금리 인하랑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추가적인 정책으로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발표될 내용을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과거를 좀 보자면은 또 2005년과 2009년 이게 상반기 예산의 그 조기 집행과 하반기 추가 경정 예산이 동시 진행됐을 때도 선행지수의 그 순환 변동치가 상승을 했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상승 반전했다는 점도 이번 주에 그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소식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높은 주가 상승률이 모두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 효과라고 이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대규모 추가 편성과 함께 이루어졌을 각종의 경기 부양책들을 증시의 그런 이제 경기 부양책들이 분명한 시너지를 발휘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 발표될 이런 부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제 정부 정책의 발표 이외에도 또 좀 주목하셔야 될 경제 지표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주 후반부에 좀 경제 지표 발표가 좀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일단 통계청에서 29일 날 이게 2월 달에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난 1월 달에는 개별 소비세가 인하가 됐고, 또 취득세가 감면이 종료가 되면서 광공업 생산이 조금 이게 다섯 달 만에 감소를 했고, 또 소비와 투자도 석 달 만에 좀 감소를 했는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 발표될 2월 달 산업활동 동향은 전망치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의외로 이제 이런 소식이 또 국내 증시에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28일 날 2월 달 국제수지 잠정치를 한국은행에서 내놓게 됩니다. 일단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폭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은 흑자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증시 활력의 단기 모멘텀이 다시 한번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셔서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에도, 국내 경제 지표에도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부진한 경기 상황을 일거에 뒤집을 만한 그런 경제 정책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꾸준히 방향 자체라도 좀 선순환 구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이 많이들 나와주길 기대를 하겠고요. 자, 다음 이슈입니다. 대외적인 변수인데요. 자, 미국의 시퀘스터 협상. 한동안 우리 증시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이슈였었는데요. 여전히 미결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봐야겠고요. 자, 이번 주에 발표될 주택지표 전망. 요즘 굉장히 나름 괜찮게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다들 아시겠지만 뉴욕 증시의 스탠다드 포어스의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3대 지수가 모두 조금 이제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소폭 하락한 것이 이게 일시적인 조정인 건지 아니면은 그간의 상승세를 줬고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한 것인지 조금 이게 향후의 방향성을 좀 타진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측면으로 바라보시자면은 일단 미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는 여전히 강하다는 점입니다.
당분간 이제 지난주 연방준비제도의 그 벤 버냉키 의장도 그 FOMC 회의를 마치고 당분간 양적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또 이에 더불어서 지난주에 발표된 아까 말씀하셨던 각종 경제 지표들도 걱정할 필요 없이 견조하게 잘 나와 주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은 할 수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일단 예기치 않은 악재와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한다면은 뉴욕 증시는 예상을 뒤엎는 큰 폭으로 하락을 지금 그려낼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들어서 좀 크고 작은 재료에 다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도 좀 어느 정도 관망을 하는 이런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더 지속이 된다면은 그 작은 돌뿌리에도 크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내용의 중심에는 아무래도 시캐스터 협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시캐스터 협상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제 현재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 하원에서는 연방 정부의 폐쇄를 막기 위해서 이제 세출 법안을 통과를 했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그 사인만 이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제 내년도 이제 2014년도 회계년도에 대한 예산안을 두고 또다시 논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이제 그 문제를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시캐스터 문제로 인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방안조차도 지금 의회에 제출이 돼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양식이 팽팽한 대립 구도를 이어가 나간다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지만은 어떠한 이제 돌발 악재나 변수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증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 정치적 상황은 이렇지만은 경제 지표 자체는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화요일 날 주택 지표 발표가 있고, 그리고 그 스탠다드 푸어스 캐스실러 그 주택 가격 지표가 미국 주택 시장의 회복세에 대한 시그널을 좀 제시해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미국의 주택 지표는 경기 선행 지수로서 아주 그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경기 주택 시장이 회복이 돼야지 뭐 소비라든지 생산, 고용의 그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진다면은 국내 증시에도 분명히 긍정적 역할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경제 지표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도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시퀘스터 협상에 대해서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자, 이런저런 지표들이 이제 좀 상당 부분 개선돼서 나타나면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이 뭐 딱 끝나진 않더라도 뭐 축소된다라든가 그런 변화를 미리 좀 예상을 해야 될런지 어떻습니까? 일단 이렇게 두 번째로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지금 양적 완화가 종료될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좀 경제 지표들이 좀 더 이제 개선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버냉키 의장의 입술을 좀 빌리자면은 고용과 그리고 이제 이게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여전히 좀 고용이 좀 여전히 나쁘고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걱정을 뭐 미리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좀 더 이제 좀 선순환 구조를 좀 더 나타내고 좀 더 이제 높은 수준으로 좀 계속적으로 기록을 해준다면은 단계적인 축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당장에 어떤 이제 시장의 파급력을 가지고 올 만한 그런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대규모 축소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시캐스터 협상 여전히 뭐 제가 어떤 방향성을 좀 예측을 한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양측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합의를 도출을 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이제 이념적인 논리일까요? 서로 이제 양보를 하지 않고 있지만은 지난번 이제 재정절벽 협상 때도 막판 들어서 서로 이제 어떠한 대안책을 내놓으면서 어떤 이제 결과값을 도출을 했듯이, 미국 정부가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서로 이제 자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지만은, 양측에서는 어떤 시기가 딱 된다면은 좀 합의를 도출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키프로스 사태는 좀 해결 국면에 접어든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변수들이 어떤 것들인지 미리 알고 대응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이번 주는 어떤 변수에 주목을 해야 합니까? 네, 지난주 내내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게 아무래도 키프로스 사태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아침 시간으로 구제금융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증시의 상승의 원인이 또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유럽 문제를 여전히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잠재 변수가 이탈리아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난주에 그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이 민주당 그 베르사니 대표에게 정부 구성을 위한 권한을 위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정 구성은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좀 불가능해 보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우파를 이끌고 있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새 총선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그 민주당 대표가 베르사니 민주당 대표는 베를루스코니와는 연정 구성을 할 생각이 없다. 여전히 그 가능성을 배제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그렇다면 남은 카드는 그릴로가 이끄는 오성연합과의 연정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뿐인데, 그릴로 역시도 여전히 연정 참여에 대한 참여를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리스크가 혼조세로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유로존이 다시 국제 시장에 리스크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이탈리아의 그런 이제 정치 행보를 조금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 유로존은 이탈리아와 키프로스 말고도 조금 이제 상반기에 재정 위기국들의 자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월 달이 제일 많을 것으로 좀 확인이 되는데, 그런 만큼 이제 주의가 좀 요구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확인해 보셔야 될 변수가 지난주에 증시 하락을 좀 방어를 했던 게 아무래도 벤 버냉키 의장의 입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버냉키 의장의 횡보를 조금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25일 날 오늘이죠. 영국 중앙은행 총재와 함께 런던에서 패널 토론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별다른 대형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FOMC 관계자들의 발언이 증시에 또 다른 활력소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좀 주목하셔야 될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키프로스 구제금융안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이끌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점을 미리 예상해야 될 것들은 혹시라도 있을까요? 일단 구제금융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은행 예금 과세안이라든지 문제가 됐던 몇 가지 뱅크런 조짐을 좀 일으켰던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제 결과값을 좀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증시에 좀 활력이 된 어느 정도 이제 기대를 해본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하나 지금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0여 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오늘 장의 마감 전략은 어떤 것인지, 또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이번 주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들려주십시오. 일단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 미국 경제 지표가 계속적으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원화 약세에 따른 이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점점 개선되어져 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발표에 따른 국내 경기 부양 가능성도 긍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우리나라 증시는 좀 저점을 테스트한 다음에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밴드를 좀 예측을 해드리자면은 1950에서 2000선 포인트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은 오늘 좀 잠깐 주춤을 상승 탄력이 둔화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면서 이번 주엔 560포인트도 돌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증시 조정의 원인이었던 게 외국인의 매도세였는데, 코스피 반등을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수 전환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변수가 남아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키프로스 사태가 어느 정도 잘 해결이 돼가고 있고, 또 이제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좀 더 감소를 해준다면은 원달러 환율을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 외국인의 매매 패턴 여전히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하지만 좀 이걸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실 수는 없는 게 프로그램 거래에서는 비차익 거래가 지금 굉장히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매수세가 좀 확인이 되고 있지만은 좀 계속적인 비차익 거래에서 그런 이제 매도세가 좀 확인이 된다면은 당분간은 조심하셔서 이런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좀 이어지는 그런 업종과 종목을 좀 잘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확인이 안 되신다. 그러면 차라리 외국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는 많이 받는 대형주보다는 많이 받지 않는 최근 상승하고 있는 중소형주를 다시 한번 이제 이번 주까지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제 중소형주의 추세는 장기적인 추세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업종별로 좀 제가 좀 살펴봐 드리자면은, 지금 출하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낮은 밸류에이션을 형성하고 있는 IT와 자동차 부품 업종이 일본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이번 주에도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특히 이제 기업의 1분기 예상 실적도 지금 이번 주를 시작으로 중요한 이제 투자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 전망의 상향 조정은 IT 업종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 업종이 좀 주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료와 유틸리티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업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보지 않으셔야 될, 좀 관심 밖에 좀 밀어내셔야 될 업종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화학과 철강, 조선과 건설, 기계 같은 업종들이 중국 좀 민감주이긴 한데, 민감주라고 많이 불리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이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존재를 하고 있고, 또 1분기 실적 역시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당분간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을 좀 두지 말아야 될 분야에 대해서 화학, 건설, 철강, 기계, 조선 등등 중국의 어떤 경기 긴축과 관련해서 해석을 해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시더라도 조심스럽게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포트폴리오에 넣을 신규 추천 종목은요?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유온 컴텍이라는 종목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그 화학 사출로 이제 케이스를 만드는 그런 이제 소재 산업재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IT 부품주라는 점에서 좀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간단한 투자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회사의 견조한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확인이 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하락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 자회사인 유원 화양이라는 이렇게 중국 법인이 삼성전자 그 중국 법인에게 1차 밴드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루머가 시장에 좀 확산이 되면서 막 주가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현재 그 마그네슘 브라켓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1차 밴드에서 탈락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이제 루머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유온 하양의 그리고 계속적인 그 생산량도 전년 동기 대비한다면 계속적으로 이제 높은 수준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루머 해소로 인한 이제 주가 반등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열 확산 시트라는 이제 신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제 다른 회사에 비해 좀 차별성을 가지는 이렇게 아이템으로 지금 장착이 되면서 좀 그런 이제 좀 차별화된 이런 이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마지막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게 BW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신주 인수권에 대한 물량이 좀 시장에 출회할 것이다라는 좀 루머가 많이 돌았었는데, 지금 신주 인수권의 합계가 지금 170만 주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77만 주 정도는 등기 임원의 행사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에 출회할 일이 없고, 또 이제 나머지 93만 주 중에서도 이 부분이 3회차에 좀 걸쳐서 나눠서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 전해진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재료들을 좀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그동안 이제 하락에 대한 이제 반등으로 다시 한번 주가를 좀 제자를 찾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겠고요. 예, 그 부분을 좀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이렇게 큰 하락을 나타내면서 지금 10,000원을 깨뜨리고 다시 한번 9,000원 지금 초반대로 지금 머물러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 있는 이제 매물대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흐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장기 이평을 조금 무너뜨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준다면 지금 하락하기 전 단계인 11,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9,500원 아래에서 이 종목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 목표가는 11,000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이제 이런 추세를 무너뜨리는 이제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8,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신다면 좋은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신규 추천 종목으로 유원 컴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광호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40%로 주식 대 현금 비중이 6대 4로 주식이 조금 더 많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0% 비중으로 편입되어 있고요. 오늘 IT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와 함께 오늘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도 오늘 상당히 좋아지는 데 기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화전자와 차바이오엔, 한국타이어,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4종목이 각 10%씩의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포트폴리오 수익을 보자면요. 4종목이 모두 다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 20.4%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의견은 보유이고요. 자화전자는 27.3%로 가장 높이 올라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 손절가 모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바이오엔도 8.8% 수익이 나 있고요. 손절가를 상향 조정했죠. 보유 의견을 밝힌 한국타이어 3.1% 수익이 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딱 한 종목만이 현재 손실이 나 있는데요. 마이너스 3.6% 손실로 7만 원 이탈 시에 매도 의견을 줬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AS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자화전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일단 지금 횡보한 후 상승하는 흐름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에서도 상승 흐름 기조가 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갤럭시 S4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가 계속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그런 추세적인 상승 기조는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23,500원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다소 타이트하게 좀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조금 욕심내서 26,000원까지 노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 손절가를 이탈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익절하셔서 수익 실현하시는 것을 의견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차바이오엔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는 좀 상승 추세가 좀 둔화되면서 약간 추세가 약간 꺾인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되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완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손절가를 11,500원까지 좀 타이트하게 현재 구간에서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이 부분 종가상으로 무너뜨리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손절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 타이어는 뭐 지금 현재 크게 말씀드릴 이슈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중국 쪽에서의 물량은 수요는 계속적으로 확인은 되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계속적인 그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신다면은 좀 좋은 흐름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SK 하이닉스 역시도 계속적으로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그 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좀 더 추가적인 수익 가능하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제 한국가스공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약간 이제 그 장기평에 눌리는 듯한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돌파를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좀 시원하게 돌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뺏기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종가가 만약에 7만 원을 넘지 못한다면 그때는 손절하셔서 다음 주에 따로 AS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하셔서 추가적인 손해가 없도록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AS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새로이 종목 편입한 포트폴리오까지 공개하면서 이광호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수익률 체크부터 합니다. 네, 모두 5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인케이터가 마이너스 7.7% 손실이고요. 이지바이오 3.9% 올랐습니다. 루멘스 제자리, 액트가 3.3% 수익, P&E 솔루션이 마이너스 0.7%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정복 대표가 오늘의 위너로 왕관을 썼습니다. 네, 오늘 1등은 이지바이오를 추천하셨던 이정복 대표가 플러스 3.9% 수익으로 왕관을 썼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9%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AS 부탁드리죠. 네, 금일 한 3825, 한 5% 이상 올라가지만 현재 2% 정도 올라 있는데요. 조금, 그럼 약간 윗꼬리를 남겨주는 모습은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제가 일자로 목표가로 제시했던 금액 가격 자체는 이제 4,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일단 실적 자체가 전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은 51%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205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매출 자체가 더 33% 늘어났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 왜 실적이 좋아지냐를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구제역 이후에 역시 사육 농가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사료하고 이제 첨가제 제품 판매가 30% 이상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현재 실적도 좀 중요하지만 앞으로 실적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 자회사 실적을 올해 좀 추정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영업이익이 올해 이제 좀 목표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회사 측의 이제 영업이익은 한 500억 정도, 제 순이익까지 500억 정도를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여전히 좀 저평가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오랜 기간을 이제 그 바닥권을 지지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간을 볼 수가 있는데, 매물대가 작년 10월 15일 정도에 3,915원, 여기가 이제 매물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물대에서 한번 부딪혔지만, 역시 우리가 금요일 날 그 대량으로 이제 그 연기금하고 이제 기관에서 대량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영역이 아니라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도가 여러 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좀 눌릴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고, 익저가 자체를 3,600원 선 정도로 잡는다면 무리 없이 4,000원 이상은 충분히 도달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지바이오에 대한 AS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정복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매주 월요일 함께 하시는 동양증권 계양점의 박현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JNK 히터가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1.7% 손실인데요. 어떤 대응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일단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너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한 4일 연속 거래일 연속 기간이라는 추진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8일 날 들어온 거 빼놓고는 지금 전혀 매매가 없고요. 일단 개인 물량만 좀 파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지금 소폭으로 사고 있는 모습. 하지만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밸류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없이 매수 앤드 홀딩 의견을 같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 충분히 추가 매수도 역시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고점에 대한 목표가 12,000원까지 꾸준하게 유지를 할 수 있겠고요. 아직은 홀딩할 수 있고, 차트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역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번 주 좀 빠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워낙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종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차트가 보이실 텐데 유니슨입니다. 유니슨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풍력 관련해서 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니슨이 예전에 굉장히 힘들었죠. 아시다시피 도시바에서 어떻게 보면 전환사채라든지 한국은행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회사가 굉장히 힘들었었던 상황이 됐었는데, 지난주 공시를 보시면은 2년 만에 좀 흑자 전환을 하게 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액이 1,122억 정도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14억 정도. 계속 2년 동안 적자가 나오가 기업이 흑자가 나온 상황에서, 이런 이유 자체는 작년에 단조 부분 매출액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작년에 단조 부분의 사업을 거의 대부분 덜어낸 것으로 생각이 좀 들고 있겠고요. 앞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어떻게 보면 풍력 발전의 그 기술력 부분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차트로 보고 수급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기술 경쟁력은 어느 정도 답보된 상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을 정도로 차트가 우하향에서 다시 우상향으로의 어떤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겠고요. 전일 수급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일 같을 경우는 기간에서 8만 주 정도, 그리고 21일 같을 경우는 3만 8천 주 정도 기간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기간에서 어떤 기웃거리지 않다가 다시 지금 기관에서 매수를 들어온 종목인 것만큼 우상향인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 생각이 좀 들고 있겠고요. 매수를 하신다면 금일 종가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떻게 목표가로는 짧게 보겠습니다. 전고점 부근인 8,000원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을 한다면 일단 5일선이 깨지는 부근인 6,700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JNK가 좀 지난주에 너무 움직임이 없어서 지루했었는데요. 유니슨은 좀 역동적인 상향 움직임을 보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슨 추천해 주신 박현상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가 기분 좋게 26포인트까지 올라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장 마감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